제가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원격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쁘지만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지난 2학기 끝날 때 굉장히 시험도 준비하고 뭐 학생들도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지만, 저희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다음 요번 학기도 다가오는 1학기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떠한 내용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좀 수요도 조사할 겸 좀 조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구글 이제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는 너무나 길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경험과 만족도, 효과, 개선 필요사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분석하면서 이제 봤더니 교수님들 그 문항에 일부 문제에 오타가 좀 있었는데, 참여하신 교수님들 미리 사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설문이 진행됐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거고, 남자와 여자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1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전문 외래 교수님이 108명이나 60% 넘는 부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밭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대부분 교내 교수님들도 있지만, 외부 외래 교수님의 어떤 도움과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한밭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전임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수 대상의 어떤 사업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제가 비대면 교수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기회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 수업 설문에 참여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학생은 1, 2, 3, 4학년 중에 그래도 1, 2학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교수님들과 우리 전체 교수님의 어떤 비율에 맞춰서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한 4, 50대 교수님들이 대부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이제 참여자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분들이 그러면 원격 수업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안정된 공간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가. 동영상 수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시간 화상 수업일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지만 학생은 이제 85%나 되는 학생들이 자택에서 하고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택과 대학교 연구실에서 한 40%씩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실제로 실시간 수업을 할 때에도 자택과 대학교에서 한 45%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한 40% 내외로, 그다음에 학생은 한 85%가 자택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집에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고 저희가 그 오픈 퀘스천으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본 거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 학생들이 어떤 이런 집에서 이제 수업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많은 아까 소외되지 않고 이 수업을 놓친 학생들도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학생이나 뭐 교수나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이 됐는데, 수업의 유형상 이론 수업은 학생인 경우에 한 학기에 한 3개 이상의 이론 수업을 들은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험 실습과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 혼합 교과목, 그 다음에 설계 교과목은 대체로 이제 한 30%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도 여기 보시면 요거 뺀 나머지니까 50% 정도, 그 다음에 설계 수업은 한 25% 정도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론 수업에 참여했고, 나머지가 이제
실험 실습과 설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론 수업을 매 학기에, 그러니까 운영하신 분이 한 60% 정도가 되시고, 나머지 교수님들이 이제 다른 실험 실습이나 설계 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제 뒤에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제시하는 LMS 사이버 한밭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이 한 35% 정도 하고 있고, 실시간 강의 또 한 30%, 35%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그 제공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외에 카페라든가 네이버 밴드, 유튜브, 카카오톡, 그다음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도구들은 이제 적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격 수업에서 이제 활용한 동영상 유형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동영상 수업을 들은 것에 그래도 94%가 교수님 자체가 제작한 동영상 파일인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컨텐츠를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교수님이 응답하신 거에 보면 한 78%는 본인이 이제 개발하시고, 아마 기타라고 응답한 거는 동영상을 안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포션이 나왔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컨텐츠 사용하신 외부 콘텐츠를 이제 올린 퍼센트가 한 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밭대학교 원격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르면 아까 총장님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격 수업의 질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정한 원격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수자가 개발한 콘텐츠만 인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한 차 시에 25분 이상의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25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수자가 개발한 콘텐츠만 인정하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라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분위기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검토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학기부터는 아마 질관리 차원에서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마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외부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보조 학습 자료로 제공을 하셔야지 메인 학습 자료로 제공할 때에는 우리 학교가 정한 원격 교육 운영 규정에 이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에서의 성실도와 준비도는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교수님들은 원격 수업을 했을 경우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이 빵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상의 어떤 준비도를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학생의 경우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학생이 한 50% 이상이 매우 열심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실하게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제 관심 대상은 여기죠. 성실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이 학생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내버려둬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한 15%나 20% 정도는 교수자의 어떤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도 이제 코로나 블루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교수자는 학습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는 특히나 학습 지원을 하는 거지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되면서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예전보다는 뭐 좋지 않다라는 언론의 보도나 뭐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학습만 이제 지원했던 측면을 더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교수님 전공 학생들이잖아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런 어떤 시기적인 시대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이제 낙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외로움과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한 15%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은. 불안감도 한 18, 19%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30%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건 교수님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수님들도 아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런 감정을 이제 더 느끼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1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로움이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10% 정도는 감정 컨트롤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 상담 센터라든가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거를 지원하는 데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자 입장에서도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내 전공 학생들,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학생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상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든가 오피스 아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창고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교수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효과 인식 및 만족도 측면에서는요,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는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학생들과 교수님을 봤을 때는 교수자가 훨씬 더 이제 통계적으로 훨씬 더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교수님들이 더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더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더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를 더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원격 수업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교수님들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학생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원격 수업이 이번 학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과목 유형별로 저희가 원격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학생이 이 교과목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는지 교수님들은 얼마나 많은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이론 수업이나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그다음에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수업 설계 교과목을 봤을 때 앞에 세 가지 유형은 동영상과 과제로 수행한 그 포션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줌 수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계 교과목일 경우에는 설계 수업의 어떤 특징상 이제 줌 수업으로 운영한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이제 안 하신 학생들이 참여 안 한 학생들이 한 60% 되기 때문에요. 비율은 좀 상이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영상과 실시간 수업을 이제 병행해서 수업하신 분이 이제 앞에 말씀한 플립 러닝이나 뭐 이와 같은 수업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이론 수업에서 한 18%, 실기 수업에서는 한 4%, 이론과 실기 수업 병행일 때는 한 9% 정도로 한 10% 내외로 그래도 그 병행 수업을 했고 온라인 플립 러닝을 운영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의 경우에도요, 학생들하고 유사한 정도로 그 모든 유형에서 동영상과 과제로 수행을 하셨고, 줌 수업을 이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설계는 실시간 수업과 이제 기타로 나왔는데, 기타가 이제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탭스톤이나 PBL 수업은 대면으로 하신 교수님들이 많다. 44%나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원격 수업 효과 인식 및 만족도를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학습 목표 달성도 인식적인 이거는 뭐 저희가 학점을 분석한 것도 아니고요. 학생이 교수님이 본인이 수업에 대해서 그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 목표 달성도나 만족도나 측면에서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과 그 설계 교과목은 교수님이 인지하는 만족도나 학습 목표의 달성도 수준이 이제 보통 이상, 3이 보통이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약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데 이론이 들어간 수업에 한해서는 교수님에 대한 그 성취도와 만족도 수준에서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동영상과 과제나 줌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에서 그래도 학습 목표적인 측면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학생이 인지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도 이제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교과목 유형별로 봤을 때 이거는 이론 수업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이제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번 학기 들은 이론 수업이 어떤 유형으로 운영이 됐는지를 다 선택하고 그 이론 수업에서의 달성도와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마다 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집단으로 물어봤더니 좀 분석이 좀 동일 점수를 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엄정하게 분석하는 데는 어려워서 이거는 경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동영상 수업보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 뭐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거의 보기는 어려워요. 집단별로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교수님이 인식하시기로는 이제 동영상 수업보다는 그래도 동영상과 과제, 실시간 수업, 특히 이제 동영상 실시간 수업으로 한 것이 이제 동영상 수업만 한 것보다는 이제 학업 목표 달성도나 만족도에서 이제 높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실험 실기 실습 교과목과 그 다음에 이론과 실험 실기 실습 교과목이 병행된 수업일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성취도와 만족도는 이렇게 실험 실습을 직접 한 경우, 실험 실습을 자기가 대면으로 와서 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실험 실습 교과목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뭐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 사이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는 대학에서의 어떤 강점이 이렇게 직접 실험 실습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직접 와서 실험 실습을 했을 경우가 훨씬 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더 이제 학습 목표 달성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란색보다 이제 빨간색이 높게 나타난 경우예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보다는 실시간 수업이 그리고 그다음에 만족도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동영상 수업이나 동영상 플러스 실험 실습식 수업보다는 실시간 수업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교수님들이 인식하실 때는 실시간 줌 수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제 그 성취도 인식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4점을 주셨다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향성이 이제 이론과 실험 실기 실습 교과목에서도 나타났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실제로 와서 실험한 경우가 더 자기가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수님들이 느끼기에는 동영상 실험 실습, 실시간 수업, 대면 수업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동영상 수업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업은 당연히 이제 설계 교과목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났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 수업에서 교수자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설계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대면 수업
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할 경우 전체 틀을 이제 정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수업을 온라인으로 뭐 실시간으로 할 것인가, 동영상 실시간 병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동영상 수업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과제를 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한밭대학교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그냥 그 본인 수업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경향성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평가, 아까 전에 설문이 너무나 이제 중복성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교수자의 평가에서는 동영상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유형이 이제 그 만족도 나 성취도에서 높게 인식하는 거로 나왔고, 실험 실습이 들어간 수업은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대면 수업만 하면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면으로 와서 실험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게 인식적인 성취도나 만족도에서 높게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설계는 이제 교수님들이 대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대면으로 하거나 줌에서 실제로 만나서 상호작용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수업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해서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지원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교수님이 느끼는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수업 방식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더 많은 반복 학습의 기회를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기회들이 추후에도 나중에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반복 수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하실 경우 녹화해서 올려주시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에 많은 교수님들이 녹화해서 올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실시간 강의하는 것조차도 이제 다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학기 수업 때는 최대한 학생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측면이라 피드백 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녹화해서 다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업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원격 수업에 이제 집중하기 어려운 거, 교수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시스템 불안정적인 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말로 송구해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저희가 다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렵다는 것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사항이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라든가 이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요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그러면 다음 학기에 어떤 지원사항은 학습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접속이 안정적인 LMS 시스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LMS 힘들었고, 여기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LMS 사이버 한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한밭대학교에 왔더니 LMS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교육공학 전공이고 연구 분야가 이제 LMS인데 너무나 오래된 스타일의 LM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 훗날 이렇게 빨리 센터장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 훗날 교수학습 센터장이 되면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LMS부터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쓰고 싶은데, 왜냐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다른 학교에서 LMS를 교체할 때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LMS 바꾸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오류와 그 사용상의 어려움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LMS를 바꿔야 되냐, 제가 전공자로서 100%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이 좀 약간 불안정해서 오류가 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왔을 때에는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제가 가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교수님들도 이제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당장은 100%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왜냐하면 더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학기 작년에 굉장히 LMS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저희 센터에는 그 서버나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100% 외부 업체에 의존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그 총장님과 전산정보원장님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LMS가 돌아가는 서버를 포함한 모든 서버를 지금 전산정보원에서 관리를 해주시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의 관리가 그래도 저희 비전문가인 교수학습센터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LMS랑 관련된 모든 민원은 저희 센터에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최대한 다음 학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LMS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유지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정말 고개 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버 한밭과,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사이버 한밭에서의 오류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넘쳐납니다.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데 다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사이버 한밭을 접속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했는데 그게 참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최고의 어떤 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접속이 안 된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건 학교 차원에서 좀 같이 봐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학생들이 얘기한 것이 실시간 강의 녹화해서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교수님들 마이크 실시간 화상 강의 진행할 때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잘 들리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수업할 때는 수업 시간 전에 꼭 오픈해 달라는 요구를 좀 많은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교수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수업의 질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여러 이제 보직회의를 가보고 이러면 많은 교수님들이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사이버 대학화 되고 있다, 일반 대학이 사이버 대학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제 할 수 없었는데, 사실 사이버 대학은 원격 수업에 대해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사이버에 맞춰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춰서 최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질 관리도 평가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많이 선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사이버 대학에서 하는 거랑 동일시되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격 수업으로 이제 비대면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원격 수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건양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강연 내용에 보시면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된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시는 사례들을 얼핏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걸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수업의 질에 대한 어떤 요구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 께서 하셨을 때 피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교수님들의 인식에 보면 줌 수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교수자들이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줌 수업으로 이론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수업은 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차라리 동영상이 낫고 복습해서 들을 수 있고 더 집중이 잘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줌에서는 토론을 한다던가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던가 같이 연습 문제를 푼다던가 이와 같은 이제 상호작용 활동을 하시라는
고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업을 할 때에도 간헐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학습 교수님과 의사소통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픽스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소통 이메일이나 실시간도 소통에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 달라. 본인이 이제 대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 오피스 아워라든가 어떤 1대1 상담이라든가 언제라도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이 요구인데,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희가 수업해 보면 40명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학생들인데 그 일부 학생들의 어떤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드백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과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으면 좋겠고 피드백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과 평가는 교수님들마다 이제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운영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통일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업의 특성도 다르고 교수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달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대면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제공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제 반영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평가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규정 같은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학생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질과 화질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시를 했고 굉장히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잘 들리고 잘 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의견을 보니까 영상의 화질이 떨어져서 안 보인다던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반드시 교수님들이 중간중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레이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중간중간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빠르게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좀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도 좀 많았고, 지원사항으로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기기 같은 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소프트웨어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를 내주실 때 한글로 많이 내주시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워드는 이렇게 그 몇 번 사용하는 그 프리 버전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한글은 없나 봐요. 학생들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이 과제를 한글로 내주셔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줄 때는 한글 버전과 워드 버전을 두 가지로 다 하고,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면 손으로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것도 모두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제공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는 아까 다양하게 와서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오픈해야 되고, 특히나 디지털 기기는 크롬북이나 이런 이제 화상 수업 강의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서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실처럼 이제 만들어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노트북, 크롬북 같은 거를 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제 유사한 정도의 이제 학습 동기부여나 참여 유도, 소통 및 피드백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평가 같은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설계 전략도 어려워하시는 것을 파악해서 다음 학기 이제 특강이라든가 교수법을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에 의해서 요구사항은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적으셨는데, 저희가 학생은 이제 다음 학기를 기준으로 많이 쓰셨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반으로 쓰신 내용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이라 사이버 한밭에 대한 똑같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대변에서 말씀드렸고,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업이 이제 원격과 대면 수업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그걸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하셨고, 만약에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때는 30명, 40명은 많고 15명 이하의 학생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외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이나 동영상 녹화 장소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외래 교수님들 이제 학교에 오시면 이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은 지난 학기까지는 닫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학기는 그런 공간을 열어서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을 이제 더 많이 오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네, 학교에 공용 소프트웨어가 다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용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85%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집에서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이제 확인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하면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주면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이제 정품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아직 그러한 이제 요구가 이제 없어서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원격 수업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노트북에는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산정보원 측에 요청해서, 저희 선생님이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학기 수업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과의 어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 기반의 그런 수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과 실시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대면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수업의 경우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의 혼합 수업, 온라인 플립 러닝 수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CTL 센터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교수법이고요. 그런 교수법을 이제 경험해 본 학생들도 그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그런 실시간 화상 강의가 아까 사이버 LMS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대학조차도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건 뭐 교수님들 경험적으로도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여기 안에서도 물론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작용은
카카오톡은 뭐 실시간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시간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모든 플랫폼이 다 비실시간 그 상호작용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갈증이 있는 거죠, 의사소통에. 그래서 실시간 화상 강의처럼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면서 인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이런 줌은 이렇게 상호작용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강의는 인제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강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로도 충분히 효과 있는 그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습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이 방법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철준 교수님께서 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학생들이 인제 원격 수업의 피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저희가 설문을 이렇게 했을 때 교수님들 강의 평가 받아보시면 인제 4.0 이상은 좀 돼야지 좀 만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3.7, 3.8 이렇게 나오시면 만족했다고 느끼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이 보통이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만족도 수준이 3.5 내외였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라고 평가는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두 집단 간의 차이만 말씀드린 거였어요. 원격 수업의 현재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원격 수업의 인제 만족도의 차이가 그 학생보다는 교수님이 더 인제 3.7 정도니까 만족도를 높게 나타난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한밭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높다, 그러려면 좀 4.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학생보다는 교수자가 높게 인식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 와 가지고 학습의 경험이 그냥 교수님의 말만 듣고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와 가지고 교수님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강의실 안에서 막 설명하시고 문제 풀어 주시고 이런 경험만 한다면 굳이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걸 꼭 내가 강의실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저희 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이 있는 대학의 특징은, 제가 앞으로 인제 더 강조해야 될 것이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학교 안에 있는 고퀄리티의 교육 환경을 활용하면서 보다 더 높은 고등사고 능력이라든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떤 남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 교육이라든가 설계 수업이라든가 뭐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이와 같이 이제 꼭 만나서 하는 어떤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요즘에 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제 대면 수업에서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사례를 제공한다든가 문제 푼 거를 채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교수님이나 학습자나 다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 특히 어떤 그 학생들이 앉아서 듣는 외에 말하고 듣고 발표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수법으로 점점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